자,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남중원구 돌봄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 회장님. 네네. 네. 증인 17,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국민후원회장, 2023년엔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2022년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총액 2천만 원 넘게 상한을 초과해 후원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선관위 경고가 있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적십자 회장은 보통은 사회 저명 인사가 맞는데 대통령 선거 캠프 그리고 정치인 출신 회장입니다. 증인, 계엄에 대해서 중립을 들어서 답변을 회피했는데 적십자사 회장을 내란 속의 윤석열과 함께하는 김철수라는 정치인이 하는 것 자체가 적십자의 중립정신의 위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적십자는 중립적으로 보도하게 되어 있고. 네, 대한적십자사는 중립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회장께서는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엄 주동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이재명, 우원식 등 정치인과 언론인, 연예인 등을 지목하고 이들을 수거해 이송중 사고나 수용시설 폭파, 외부 침투 사살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은 헌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직도 중립입니까? 답변 못하십니까? 증인, 그럼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계엄이 불법이고 헌법 위반이라며 윤석열을 파면한 것은 중립 의무에 대한 위반입니까? 지금 본인이 중립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한 것도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 의견은 따라야죠. 그러면은 당연히 맞는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의원들이 질문한 것들이?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네. 결국 증인은 적십자사의 중립 원칙을 내란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방패로 삼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의원들이 왜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까? 적십자사의 총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적십자사의 정신을 욕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적십자사에서 내란 옹호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증인, 2022년 1월 5일에 권성동 의원,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정로 통일교 원로와 여의도 중식장에서 만났었죠? 맞습니다. 누가 연락해서 만나게 되셨나요? 그 세계일보 전 부회장과 저 같이 만났죠. 전 부회장입니다. 윤영호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윤정로라는. 윤정로? 네. 만나서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둘하고 저하고 네? 저하고 가깝습니다. 둘이. 네? 윤정로라는 분하고 저하고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네 분이 저희는 만나신 거잖아요, 네 명이. 얘기하고 둘은 빠졌습니다. 좀 모릅니다. 이 만남에 대해서 증인은 상견례 차원의 만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대선을 바로 앞두고 윤핵관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후원회장 김철수가 통일교 핵심 2명과 만납니다. 이걸 그냥 상견례라고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특검은 당일 1억 원의 청탁 뇌물이 통일교로부터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보고 여러 증거와 정황이 이를 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본부장은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또 이를 지시한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구속되었고요. 윤정로 씨는 돈을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고 김철수 회장과 함께 눈치껏 나와 잠시 자리를 피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서 눈치껏이라는 말은 뭔가 불법적이고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자리를 피했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게다가 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의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2020년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겨서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었던 이단 신천지의 범죄자 이만희 총회장에게 표창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은 일입니까? 직원들에게는 불법적인 헌혈 강요하시고 강제적 조직 문화까지 만들어내서 이거 계엄과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증인, 윤석열 내란 정권 창출에 역할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적십자사의 명예를 더럽힌 책임 매우 큽니다. 자진 사퇴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간 갑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그냥 오늘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늘 국감 끝나기 전까지 거치에 대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순도 원장님. 예. 윤석열 내란 수계로부터 기관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윤석열 대구 고검 시절 사적 친분으로 보훈 인사 받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철과 저랑 갑니다. 저는 참 우리 차순도 원장님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빠른 거치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작년 국감에 이어서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되는 성남시 의료원을 수익성을 우선해서 산부인과 입원 병실을 줄이겠다는 성남시 방안 적절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그 복지부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당시 성남시의 주민 직원 의견 조사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원장님도 동의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작년에 보건복지부 용역받아서 성남시 의료원, 지방의료원 운영 방식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진행했고요. 근데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제가 지적했고 원장님도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냥 위탁 운영의 장단점, 사례 정도만 열거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하나만한 연구를 못하랍니까?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원장님의 철학을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원장님조차도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공의료 철학이 있는 분이 원장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사퇴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그 지방의료원 발전 방안을 그 안에 담아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